여러분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특별 새벽에 또 이렇게 만났는데 이 5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이렇게 좋은 5월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여러분 아주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뭘 명령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 생육 번성 안 하려고 그러죠. 저출산. 근데 저출산이라는 이 말에 요즘 못된 사람들이 저출산하고 너무 비슷한데 헷갈리는 말 저출생이란 말을 만들어내서 쓰고 있는데 TV에서 그런 말 여러분 들으실 텐데 저출산이 맞나? 요새는 세련된 사람은 저출생이라 해야 되나?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누가 만들었냐면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만들었냐면 저출산 그러면 애가 안 태어나는 잘못이나 책임이 우리 여자들에게 있단 말이냐? 애 안 낳아서 그렇다니까. 애가 안 태어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안 낳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저출산이라 하지 말고 저출생이라고 해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애 안 태어나는 책임이 엄마에게 있어요? 안 태어나는 애기에게 있어요? 애기 너희들 왜 안 태어나? 이렇게 야단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출산이 맞지 저출생은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나쁜 말인데 잘 모르고 그 말을 쓰는 교인들도 있고 건전한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저한테 제가 알려드려요.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국민일보에 올렸는데 합동측, 우리 합신이지만 합동측 공식 문서에 저출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깜짝 놀라서 합동측 총회장 오종호 목사님에게 제가 쓴 국민일보 올린 글을 보내드렸더니 글 너무 잘 썼다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합동측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저출산이라고 바뀌었어요. 저출산도 문제인데 그걸 저출생이라고 용어까지 바꾸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라, 학교를 세워라, 무슨 기업체를 만들어라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냥 애만 빠글빠글해서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긴 낳으면 돼. 하나님이 낳으라 그랬잖아. 낳아서 뭐 어떡하란 말 한 적 없어요. 뭐 공부를 뭐 대학원까지 시켜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생기고 번성하라 그랬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돼. 그러니까 생기고 번성하면 됩니다. 번성하면 애 낳으면 뭐 개 돼지처럼 되느냐? 아니 제가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한 번에 70명씩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긴 막대기 들고 떠든 애들 머리도 아니야 대가리를 막대서 학교에서 맞았다 그러면 엄마가 네가 맞을 때 해서 맞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 폐인 됐냐면 다 훌륭한 사람 됐어요. 그렇게 막 베이비붐 세대에 그렇게 나눠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결혼 안 해. 우리 집에 36살 된 아들놈도 결혼을 꿈도 안 꾸고 있어. 꼴 보기 싫어. 좀 나가면 좋겠어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 저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이 유지되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을 저는 아는데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 와중에 누가 또 저처럼 아느냐 그러면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허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허물려고 온갖 짓을 역사적으로 내가 해왔는데 한 100여 년 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마르크스라는 놈이 나타나갖고 이걸 다 허물려고 국가를 허물려고 했는데 공산주의 잘못된 게 다 확인됐죠. 그랬더니 신마르크스 사상 일명 네오막시즘이 등장해가지고 공산주의 이건 안 되겠으니까 이 성혁명이라는 사상을 온 세계에 막 퍼뜨렸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무너졌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아직 동성혼 합법화 안 되고 버티고 있고 남아있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나라만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지난 17년간
집요하게,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전 세계가 오늘날 동성애와 성전환, 그리고 조기성애화. 조기성애화는 뭐냐면 아주 어릴 때, 한 4살, 5살밖에 안 될 때부터 성관계가 무엇인지를 막 가르쳐서 익숙하게 만들고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들어 조기성애화 시키고, 그걸 하되 애는 낳지만, 원래 성행위는 애기 낳는 일이에요. 근데 애기는 낳지 마. 그래서 애기를 뱃속에서 죽여버려.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보고 낙태, 안 보인다고 막 살해를 해대. 저출산,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정학자가 서구를 몰락시킨 three waves, 여기 서구라는 말은 저 서유를 뜻하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이 가치관을 허물어버린 3가지 물결이 뭐냐면 레드 웨이브, 블랙 웨이브, 레인보우 웨이브예요. 공산주의 물결, 이슬람 물결, 이 무지개 물결, 즉 동성애 물결. 이 3가지는 원래 서로 이익과 목적과 추구가 다르지만 결과는 어떠냐 하면 다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허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해대로 저 후진국 말고 아프리카의 뭐 저런 나라 말고 OECD 국가가 이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얼마 전에, 2주 전에 종교개혁의 본상지인 독일 연방의회가 14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자기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의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가서 나 여자로 하겠습니다 등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2로 시작하도록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법이. 그런 법을 종교개혁 본상지인 독일이, 근데 독일 하나뿐이 아니에요. 유럽에, 서유럽에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막 하려고 공격당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무지개 물결이 전방위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막아도 바퀴벌레 새끼처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느냐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에 아니라 교육, 또 우리 신학,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 아주 막 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입법부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사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행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교육이, 학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부가 하고 있는 짓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 제가 연구했는데 최소 21개 이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학력 차별하면 안 된다. 남자이자 차별하면 안 된다. 또 키 크다 작다, 뚱뚱하다, 군대 갔다 왔다, 장애가 있다, 외국에서 왔다, 그걸 차별하면 안 돼. 얼굴이 시커멓다, 차별하면 안 돼. 그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이 다 중요한데. 그런 차별금지법이 각각 맞춤형으로 21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입법부에 저 나쁜 사람들이 추진하는 거 뭐냐면 그런 차별금지법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걸 다 토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포괄적 안에는 이 지금 있는 모든 차별금지 조항을 다 넣고 플러스 뭘 넣고 있냐면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 2가지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독소 조항이라고 해요. 이걸 모르고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러면 당신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차별하자는 소리냐? 아니요, 차별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동성애자가 차별받습니까? 차별 안 받아요. 동성애한다고 경찰이 출동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잡아가서 가두지도 않습니다. 벌금 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자 보고 손가락질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차별 금지를 하냐면 사실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역차별법을 만들려고 포괄적 차별법을 만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제목을 바꿔서 평등에 관한 법안, 이 이외에도 뭐 아동기본법안,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성재생산 건강권리보장 기본법안, 이거 뭐냐면 낙태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입니다. 성인지교육법안, 이 이름 들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쫙 무려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28가지나 돼요. 근데 이 모든 법안이 안에 들어서 추진하고 목표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마음대로 하고, 그거 틀렸다 그러면 벌 주고, 성전환 마음대로 하고 그거 잘 나쁘다 그러면 벌 주는 법, 가정의 개념을 파괴해버리는 법, 군대에 간 아들들이 군대에서 동성애 마음껏 하게 하는 법, 어린 유치원생 때부터 성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연습시키는 법, 그리고 그 동성애 교육을 학교 선생님들과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만드는 법, 그런 것들을 이 법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17대 국회부터 지금 21대 국회까지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가서 막고 있는지. 이상민 이번에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당에 왔다가 보기 좋게 떨어졌더라고요. 잘 됐어, 잘 떨어졌어. 그놈의 인간, 그놈의 인간 잘 떨어졌어. 대전 지역에 가서 우리 평등법발이 규탄 집회를 했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바닥에 하얀 눈이 있죠, 겨울에. 전선미 의원 건강건전기후보 개정안, 이거 가정의 개념을 파괴하는 법을 만들어서 또 와서 규탄하고요. 정춘숙 용이 수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개정안 규탄 집회하고요. 특별히 이 발의한 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사악한 환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22대 국회에 당선됐던데 박주민 의원입니다. 평등법 발의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무려 17개월 동안 그 앞에 가서 규탄 집회 계속했어요. 막 폭우가 쏟아질 때도 우리 쫓아가서 규탄 집회를 했고요. 권인숙, 제일 악한 법안을 많이 발의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용인에서 출마하겠다고 사무실에 있을 때 이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갔습니다. 가서 규탄 집회하고. 이렇게 입법부가 악한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22대 국회에 보니까 그 악법을 발의했던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당선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방 22대 국회 6월에 개원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해요. 그걸 위해서 JTBC는 벌써 다양한 가족을 취재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하고 6월에 방영하려고, 4번 방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반대측 발언자로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 그러길래, 왜? 내가 뭐라고 발언하든 당신들은 내 말 중에 일부 니들이 원하는 말만 잘라가지고 갖다 붙여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써먹을 것 뻔하잖아. 난 니들을 믿을 수가 없어. 미리 인터뷰하기 전에 대본을 다 드립니다. 대본 100날 주면 뭐하나. 내가 한 이야기 중에 다 잘라버리고 니들이 필요한 말만 갖다 쓸 텐데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절했더니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JTBC가 나오라고 기분 좋아서 나가지고 촬영 다 했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말로 좀 되면 다행히 했는데 그분이 악마의 편집에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자, 입법부 22대 국회 사람들은 뭐 큰일 났지 않냐. 부산에 제 동생이 장로로 있는데 제 이야기 한잔 듣더니, 형 그러면 큰일 아이가. 야, 큰일을 하지 마라. 내가 나가서 막겠다고 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일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막겠다고 해라. 내가 나가서 막으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막으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앞에 제가 현수막을 보고는 기분 좋아서 사진 찍어놨거든요. 보자마자 이 정말 살아있다. 지금 인권 보장 및 정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원하십니까? 써붙여놨는데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죠. 이번에 못 막으면 다음에 또 막고요. 또 발의하고요. 네, 싸워야 됩니다. 냅두면 다 뺏깁니다. 입법부 이렇게 하고 있고, 사법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여러분, 사법부는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나눠져갖고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결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법부가 뭐냐면 법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법조문 안에는 없지만 여기서 이런 정신을 찾아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웨인 그루데임이라는 교수님이 성경과 정치라는 책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대요. 대법관들이 법조문에 없는 법 정치를 찾아냈다고 하면 그대로 그 정치에 따라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는 사법 적극주의라고 말합니다. 사법 적극주의. 이 유식한 걸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법 적극주의.
이런 짓을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결혼식을 못하고 그냥, 이런 원래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그냥 부부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보고 그걸 동거한다 그러는데 요즘 법적 용어는 사실혼 관계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실혼 관계도 장차 혼인신고를 하고 장차 가정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다 줘요. 근데 이걸 악용해서 어떤 남자 둘이서 한 집에 붙어 살면서 우리도 부부다, 그러니까 부부의 권리를 달라. 그 중에 대표적으로 냐면 이 두 사람이 살면서 한 사람이 직장 건강보험료 내는데 이 사람은 안 내고, 이 사람 내 남편이니까 여기 붙어갖고 나도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랬더니 항소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 갔어요. 작년 2월에 서울고등법원 이 제정신이 아닌 정신 나간 판사가 이 두 남자를 커플라고 인정을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 갔어요. 올해 3월 21일에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했습니다. 심리만 하고 아직까지 한 달 반 됐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매주 화요일 그 앞에 가서 외치면서 규탄 집회하고 기자회견 하고 있고, 지금도 멀쩡한 목사, 집사, 장로들이 피켓 들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마다 거기 가서 1시간, 점심시간 때마다 1시간씩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어요. 왜 발표 못합니까? 이쪽 저쪽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용하면 얼른 저쪽 편들어서 발표해버릴 놈들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이 이 짓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올해 1월 8일 법률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에 우리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뭘 발표했냐면, 남자가 저 여자로 성별을 바꿔주세요, 여자가 남자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법원에서 심리를 할 때에 옛날에는 성기 제거 수술하고 호르몬을 계속 몇 개월 이상 받아서 원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지금 보면 성기도 없고 가슴도 이렇게 나오고 머리도 기르고 얼굴도 누가 봐도 여자처럼 보인다, 그 사람은 이제 여자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TV에 가끔 나오죠. 하리수라고. 원래 남자인데 지금 아무리 봐도 여자같이 보이더라고요. 염색체는 남자지만 외형은 여자야. 근데 그런 경우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뭐 그런 것보다 좀 넘어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뭐 짓을 합니까? 2020년에 이제부터 수술 확인서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만 본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4년 전에. 근데 올해 1월 8일에는 이제부터는 참고사항으로 보던 수술 확인서도 폐지한다. 그럼 뭐예요? 수술 안 받아도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꿔주게 되는 법을 자기들끼리 방침을 발표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멀쩡한 남자가 남성 성기 있고 생식 능력 있고 누가 봐도 남자인데 법적으로 여자가 되는 이런 일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아까 지금 말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매일, 아니 매주 월, 수, 금 그 앞에 피켓 들고 서서 외치고 있고, 화요일은 또 저리 한만교회 목사들이 그 앞에 가지고, 목사들이 자기 교회 다 바쁜데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는, 예전에는 박주민 의원 앞에서 화요일마다 외쳤는데 지금은 법원 앞에 가서 이거 외치고 있어. 바로 어제 그제 5월 8일 어버이날 청주지방법원에서 남자 5명을 수술도 안 했는데 성별을 여자로 바꿔줬습니다. 5명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연합뉴스 5월 8일자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소위 성소수자 모임이 자기들이 규탄을 하는 거예요. 성별 정정 요건 폐지하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별 정정하는데 수술을 그거 방치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냅두면 그 말 듣고 법은 그렇게 따라가는데, 우리가 나가가지고 폐지하지 마라, 아니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말이 되느냐 계속 외치면 이 사람들은 그거 눈치 보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야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냅두면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기사는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사우나인데 여성 전용 사우나예요. 근데 2분 있었습니다. 2분. 남자가 알몸으로 자기는 성별이 여자네. 그러고는 사우나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또 이 모든 남자분들은 집에
어머니도 있고 부인도 있고 딸도 있는데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딸이 목욕탕에 갔는데 여기 계신 여성분, 내가 목욕탕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덜렁덜렁 들어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덜렁덜렁 들어와. 근데 왜 들어오냐고 했더니 저 여자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아, 여자구나,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수술 안 하고 호르몬 치료 안 받은 그런 법적인 여자가 지금 탄생하게 됐다고요. 우리나라가 바다 건너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올해 1월 8일에 발표한 내용이라고요. 처음 들으셨습니까? 몰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모르면 문제 없냐고요. 알아야지. 작년 12월에 수원부의 어떤 호텔에서 남자들이 술 먹고 사우나에 들어오는데 가끔 여러분 목욕탕 입구나 화장실 입구에서 어느 쪽이 남자야 헷갈릴 때 가끔 있죠. 저도 이게 여자 화장실이야? 남자 화장실 이럴 때 있는데 이분들이 적당히 술 먹고는 쭉 들어갔어요. 남자 싸우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떤 30대 여성분이 나와서 막 머리 말리고 있다가 큰 거울에 남자가 비치잖아. 놀래가 소리 꽥 지르니까 잘못 들었네. 얼른 나갔어요. 아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오다가 나갔다고. 해프닝이죠. 근데 그 여성분이 정신병 입원하고 약물 치료받고 그랬어요. 그거 정상이잖아요. 목욕탕에 벗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기절하는 게 정상이지.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해프닝이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들어와서 목욕하고 여기 LA에서 있은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얼마 전에 개혁신보 우리 김학인 목사님 편집장이 빨리 글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자 몸을 가진 여자라니 여성들은 어쩌라고 제가 개혁신보 올린 글 제목입니다. 이런 글은 스크랩 해가지고 전교인 빨리빨리 돌려서 읽으셔야 돼요. 남자 몸 가지고 여자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마음껏 출입할 뿐 아니라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 막 출전해요. 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대학 배구 들립니까? 경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한 선수가 공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이 비껴가자 상대팀 선수는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 기량을 선보인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성전환 선수입니다. 빨간색 유니폼 팀은 3명의 성전환 선수를 내보냈고 상대팀도 2명을 출전시키는 등 이날 경기에만 성전환 선수가 5명이나 됐습니다. 성전환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기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로 활동할 당시 400위권이었던 토마스가 외과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여성부 대회에 출전해 1위에 오른 겁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대학 배구 경기. 빨간색 유니폼. 여기서 지금 성전환 선수라는 말은 성기를 제거하고 수술해서 여자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성별을 법원에서 남성에서 그걸 바꿨다는 소리예요. 요즘은 그걸 성전환이라고 말해요. 법원에서만 바꿨어. 주민등록번호 우리로 말하면 1번에서 2번으로 바꾼 거야. 근데 성기 그대로 있어요. 생식 능력도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호르몬 치료 필수도 아니에요. 이제 배구는 한쪽에 6명씩 12명 나오죠. 근데 캐나다 여자 대학 배구 시합에서 3명, 2명. 그 어느 쪽이 이기냐? 3명 나온 쪽이 이기죠, 당연히. 남자와 여자고 어떻게 싸움이 돼요? 수영선수 400등 하던 머스마가 가시나로 바꾼 이후에 1등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격투기 선수 여자 도격을 박살내버려요. 남자 격투기 선수가. 이런 일이 현재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 남자였다가 여자 나와가지고 역도가 어떻게 남자를 여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이게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했어. 야, 미제는 똥도 줬냐? 이 똥보다 더 나쁜 건데 똥은 내가 피하면 나한테 피해는 안 줘. 똥은 잘 섞이면 그름이나 되는데 미제는 똥도 줬냐? 이 똥보다 훨씬 악한 독약인데 이걸 국내에 막 수입을 해요. 이게 대법관들이. 그래서 지금 법원 앞에 가서 우리 매번 이렇게 외치고 지금 또 외치고 이번 주 화요일도 다음 주 화요일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몰라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막아야 됩니다.
행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발음도 잘 안 되시죠? 우리가 NAP라고 부릅니다. National Action Plan인데요.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2023년 연말에 또 이것이 새롭게 만들었는데 정말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그 성탄절 앞두고 추운 겨울에 기름평 교수님은 70을 앞두고 여세에 거의 난방 넘는 텐트를 쳐놓고 주무시면서 우리 또 저기 허장 목사도 거기 같이 주무시면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거기서 피켓 들고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근데 감사하게도 NAP 속에 있는 상당히 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변경하고 고쳤어요. 어느 정도 고쳤냐 했더니 4월 23일 이 무지개 행동이라는 이 성소수자 동성애 어떤 그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어요. 뭐 이게 되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알맹이가 없다고. 그런 놈들이 알맹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법무부가 어디인지 몰랐었어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이건 지금 끝마치고 기념사진 찍는 것이고 사거리에 모퉁이 다 피켓 두고 서서 소리 지르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규탄 집회를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 많이 이겼는데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인데 이 이단들이 좋은 말을 먼저 선점해 가더니 이 나쁜 놈들도 인권,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볼 때 이 시대의 붉은 용이야. 대마왕이에요. 모든 악한 정책의 근원지, 출발지가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근데 제목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바벨 탑 사올 때에 우리 이름을 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오늘날 이 인권은 신권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인권. 사람이 먼저다. 맞아요. 근데 뭐보다 먼저야? 사람이 짐승보다 먼저지.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인가요? 법보다 먼저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다 할 때 비교 대상이 중요합니다. 옆에 목사님이 있어요. 야, 사람이 먼저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 나. 그건 나쁜 놈이죠. 사람은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는 먼저죠. 하긴 요새는 강아지가 아빠보다 먼저잖아. 남편보다 강아지가 먼저라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라 그러면 또 남의 아들한테 왜 그러냐. 어쩌다가 그런 아들을 낳았냐 그래.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먼저지 강아지보다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인가요? 성경보다 먼저인가요? 국가 법보다 먼저인가요? 이 국가인권위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입법, 사법, 행정 다 이 성경 파괴, 교회 파괴, 가정 파괴, 국가 파괴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주 4살, 5살 때부터 제대로 교육시키면 완전히 내 사람 된다. 이걸 알아서 학교를 파괴하고 어린이를 파괴하고 있는데요. 학생 인권조례. 여러분, 학생이 옛날에 70명, 80명인데 막 이 대나무 장대 들고 애들 머리도 아니야. 그럴 때, 선생님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수학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그분이 별명이 개패였어요. 개패. 왜냐하면 애를 개패듯이 팬다고 개패였어요. 그럴 때는 진짜 뭐 학생 인권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학생 인권조례는 그런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좋은 말들 속에 아주 독소조항을 집어넣는데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4월 26일 날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연이가 이걸 거부권 행사해서 아마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번에 과반수로 통과했는데 민주당 의원 다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국힘당 60명이 전원 찬성해서요. 재의결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5조 1항에 무슨 말이냐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인 신분,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판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못 만들게 그렇게 막아서 지금 못 만들고 막고 있습니다. 근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지역에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는데 이제 충청남도 폐지했고 서울 폐지했어요. 5군데 남았어요. 경기도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안에 있는 학교 안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2가지 말하겠는데, 첫째,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 성적 지향이 무슨 말이냐? 우리 경기도 의회의 한 의원이 아이고 목사님 그 성적을 높이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성적 지향은 성적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관계할 성애의 대상을 남자를 지향하느냐 여자를 지향하느냐 남자 여자 둘 다 지향하느냐 사람이 아닌 짐승을 지향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36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남자랑 했을까요? 여자랑 했을까요? 당연히 여자로 했지. 근데 어떤 사람이 요즘은 나는 남자인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게 성적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이성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 여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정상인데 남자가 부모를 따라 다른 남자를 동성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남자와도 관계하고 싶고 여자도 관계하고 싶다. 양성애. 심지어 나는 사람이 싫어. 동물과 하고 싶어. 얼마 전 김포에서 개가 한 마리 발견됐어요. 경찰 말에 하면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학대만 당했을까요? 경찰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동물성애. 성별 정체성은 또 뭐냐? 성별 정체성. 내 성별이 남성인데 내 정체성을 내가 마음속에서 바꿔. 남성이고 나 여자야. 그럼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죠. 경기도 어느 학생인권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학교의 학생이 이렇게 남자처럼 보이지만 난 내 마음속엔 정체성이 나 여자야. 그 여자 호텔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먹습니다. 막으면 차별행위예요.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인천 다 그렇습니다. 성별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독일 연방의회가 성별을 14세 이상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정했어요. 근데 남성, 여성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십시오, 여러분.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에이젠더라는 것도 있고요. 뉴트로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펜젠더라는 것도 있고요. 바이젠더라는 것도 있고요. 트라이젠더라는 것도 있고요. 시스젠더라는 것도 있어요. 안드로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단 뭔 소리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별은 나는 성별 그럴 때 남성, 여성, 영어로 말하면 sex, 섹스라고 표현하는 성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성별 말고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이 있대. 그 젠더는 몇 종류가 되는데 한 70가지가 된대. 70가지가. 자기들은 다 기억하려나? 그 중에 어이없는 건 뭐냐면 젠더 플루이드라는 성별도 있대요. 플루이드는 뭐냐면 액체예요. 유동적이에요. 내가 오늘은 5월달 화창한 날씨가 꽃이 확 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성으로 느껴져. 이제 나 이제부터 여성이야. 이제 여성이라는 젠더 아이덴티티를 가졌어. 근데 좀 이따 6월에 막 자기라는 태양이 비추니까 내가 남자로 느껴져. 나부터 오늘 남자야. 좀 있으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네. 센티미터 하면서 나 여자로 느껴져. 밤에 딱 누워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힘찬 남자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도 있어. 차별하지 마. 여기 써놓은 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또 있어. 제가 지금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런 소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싶으세요? 근데 안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모르면 그건 괜찮냐? 불났는데 모르면 괜찮아요? 우리 불났으니까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위에 불났대. 불난 줄 몰랐는데. 그래서 다 내려왔죠. 모르면 괜찮냐고. 불났는데 알아야지. 여기는 화기도 안 오고 냄새도 안 나. 그러니까 난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 휴전선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포탄 터지면 여기 포탄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안하가요? 야, 휴전선에 전쟁 났대. 큰일 났대. 알아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 TV 끄고 그 방송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재밌는 드라마 보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거 있으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건 목사님 나가서 알아서 좀 싸우세요. 제가 혼자 군인인가요? 여러분 다 함께 병사죠. 여러분 아까 성적 지향 그랬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자주스쿨 성교육이라는 데서 제가 복사해 봤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성적을 100점인지 90점인지 내가 결정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은 내가 성관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가 정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 배웠는데 내가 성관계 할지 안 할지 내가 정하는 거야. 자신의 모든 성적 접촉을 스스로 결정하고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기 사회를 부추겨요. 유네스코, 여러분 유네스코 그러니까 무슨 문화유산 지정하는 일만 하는 곳인 줄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유네스코에 나와 있는 자료에 5세 아동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쳐라. 5세가 어떤 나이입니까? 5세. 제가 이런 단어를 입에서 이 강단에서 내뱉어야 되느냐? 전들 그러고 싶겠어요. 공부한 박사들이 연구해갖고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까?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은혜로운 말만 전했죠. 그죠? 이런 소리 안 했죠. 다시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볼륨 올려주세요.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과 출산, 초등학생도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요즘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도 성적 자, 권리를 가진 그만요. 인간입니다. 네, 멈춰주세요. 아, 누이 집 딸이 참 똑똑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어쩌다가 저런 괴물이 만들어졌나? 이 전라남도 한 여학생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잘난 청소년 활동가가 만들었냐면 이게 학생 인권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성관계 네가 결정하는 거야 했더니 청소년도 인간이고 섹스도 할 수 있고 임신도 할 수 있고 그거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아니 저출산 시대라서 그래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 보고 지금 성관계하고 임신하고 아이 낳으라고 우리가 걔들에게 요구합니까? 저출산을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학생 인권조례 이런 성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요 교사들의 권위는 또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2016년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빗자루로 손으로 선생님 머리, 팔 막 때리고 욕도 했어요. 2022년 충청나도 중학교 선생님 수업하는데 남학생이 교단에 들어 누워가지고 핸드폰 조작하고 한 학생은 우통 벗고 거기 앉아서 수업 듣고 자 영상 보여드릴게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들어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말리지 않습니다. 문제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검색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있거나 채팅 앱을 즐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학교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수업 중임에도 교탁 인근 콘센트에 휴대전화기 충전 케이블을 꽂아놓고 충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 때는 저랬으면 학생 주임 선생님 달려와서 사랑에 매 엄청 맞았을 텐데 요즘 학생들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래가 걱정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외에도 교권 추락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한 명 극단적 선택, 비참한 일을 선택해서 막 전국 이식 그러는데 그건요, 한 명만 밝혀졌어요. 수백 명이 있습니다. 수백 명. 선생님이 자살한 사건이. 근데 그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그 사건 그 왜 불거진지 아세요? 왜 갑자기 검은 입원 들고 나온지 아세요? 그 선생님을 동조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 교권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부모들 당신들을 간섭하지 마. 부모들의 모든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활동으로 선생님들이 거의 전교조 선생님들이 쇼한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성적이 얼마나 추락했냐. 옛날부터 말은 제주로 보내고 서울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그랬는데요.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 순위로 서울이 1등이에요. 경기도 2등이에요. 어쩌다가. 얘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대.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은 것이 서울, 두 번째 많은 게 경기도, 세 번째 많은 게 전라북도. 왜? 학생 인권조례가 만든 순서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라. 목사들이, 변호사가, 의사가, 교수가 다 나와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는데 충청남도 4월 24일을 폐지하고요. 서울 학생인권조례 4월 26일 폐지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날 사용했던 이 피켓을 저희 집에 제 책장에다가 지금도 붙여놓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과서 참 심각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교과 과정을 만들고 그 교과 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2022년 연말에 교과 과정 만들 때 공청회에 갔었어요. 보건 과목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책자를 나눠줬어요. 두꺼운 책자를. 그 책을 넘기다가 56페이지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학습 목표 HIV. 이거 뭐냐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HIV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고 예배 못 드리고 마스크 쓰고 식당 못 가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고 불편했는데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몸에 갖고 있는 HIV 보균자도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공부를 시키는 보건 과목입니다. 보건 과목. 다른 과목들 보건 과목의 학습 목표가 뭐냐면 동료, 친구들이 HIV 보균자가 그런 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 그걸 적극 지지하게 하는 것이 학습 목표래요. 에이즈 걸린 학생도 그거 성관계하면 바로 또 에이즈 걸리는 걸 아는데 그런 권리가 있으니 그거를 말리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 학습 목표라고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CGN에서 해놓은 다큐멘터리에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과서 말고도 도서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완전 포르노 수준이에요. 그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마지막 경고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 유튜브에서 마지막 경고로만 검색해도 이게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학교이라고요? 교회는 그럼 뭐 안전하냐? 여러분, 퀴어 신학이라고 들은 보셨어요? 퀴어 뒤에 신학이 붙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퀴어 신학을, 조직 신학을 완성해놨어요. 성경 신학을 완성해놨어요. 조직 신학,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경론 전부 퀴어로 다 완성을 해놨어요. 그걸 CBS나 등등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걸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합신에 속한 한 교회가, 한 목사가 그런 짓들 하다가 자기 노예에서 면직을 당했는데 그걸 또 고소해가지고 면직은 취소하고 그냥 제명만 하는 것으로 저 북서울의 강모 목사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퀴어 성경 주석. 우리 성경 주석을 모든 걸 퀴어로 해석해놨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나오미와 룻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고부간의 레즈비언 관계였다고 이 사람은 해설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TV조선 앞에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더운 여름에 외쳤는데 TV조선에 방영했던 아시두리안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본 분 계시나요? 재미있었나요?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 아시두리안 안에 보면 그 며느리가 남편 보고 말하던 난 당신 안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해. 어머니를 연모한다고. 어머니 안아드리고 싶어요. 저도 안기고 싶어요.
어머니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동화돼가는, 그건 뭐예요? 니들도 거부하지 말고 이 어머니처럼 동화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MBC 앞에서 싸우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싸우고 국회의원하고 싸우고 지금은 대법원 앞에서 싸우는데 TV조선 앞에 가서도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레즈비언 관계였다고 성경을 해석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지 아세요? 이 퀴어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울, 다윗, 요나단이 삼각관계야. 동성애로. 근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너무 사랑하니까 사울이 질투나고 죽이려고 그랬대. 이런 사악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장에게 매우 총애를 받았죠? 그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래.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했다. 그거는 백부장과 하인 사이가 동성애 관계였다. 아니야, 예수님이 저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지. 둘이,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사랑만 나오면 전부 동성애라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관계였어. 그 사랑하시는 자가 품에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사랑한다잖아. 동성애. 그놈들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세요? 둘이 질투해가지고. 예수님과 요한이 너무 사랑해 질투해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하여튼 저놈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물 다 키우라고 해석하는 마귀신학. 아담은 안드로진이었대. 남성 안에 여성형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대.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안드로진으로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도 안드로진이야. 하나님도 키워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걸요 배운 젊은이들이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쪽으로.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전 세계 큰 도시마다 다 하고 있어요. 호주 마디그라 축제에 65만 명이 달려나오고, 우리나라도 2015년 고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서울광장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이걸 하고 저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을 지나가는 그 대로, 중심대로, 우리나라에서 630년 동안 중심대로 아닙니까? 거기서 퍼레이드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달려나가서 막았어요. 2015년 대한문 광장 앞에 가서 막았습니다. 저도 교인들 데리고 주일 오후에 할머니들 데리고 쫓아가서 같이 동참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국민대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날짜를 잡으면 그 똑같은 날짜에 맞불 집회니까 날짜가 계속 바뀌어. 2022년에는 7월 16일을 했습니다. 더운 날에. 근데 그날은 또 비가 얼마나 퍼붓던지 하늘이 막 바켓처럼 퍼부어가지고 1시간 넘게. 저 사람들은 한 몇천 명 모였어요. 우리는 여기 10만 명 모였어요. 작년에는 7월 1일 했는데 그날도 아스팔트 열이 38도, 기온이 아스팔트는 막 40도가 넘도록 뜨거운데 거기서 우리 15만 명 모여서 막았습니다. 올해는 6월 1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가 뭐냐면 저 악의 쓰나미가 밀고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룩한 방파제예요. 거룩한 방파제. 그래서 우리 이 반대 국민대회 이름을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방파제는 뭘로 만들었냐 그러면 테트라포드라는 것을 갖고 만들어요. 제 여기 있는 배지가 테트라포드입니다. 정말 테트라포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테트라포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테트라포드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산 위에? 길에? 들판에? 아니고 바닷가에 있어야 됩니다. 이 테트라포드가 있어야 도로가 유설되지 않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말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테트라포드요. 테트라포드는 평소에는 여기 교회에 있으면 되지만 작년 7월 1일에 올해 6월 1일에는 서울시청 앞에 모여야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저 악의 쓰나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할 때가 영적이란 말이 합당한 합리적인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합시다. 다른 스님 다 필요하지만
6월 1일 하루는 시청 앞에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필요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전교에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할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제가 왜 받겠어요? 이 이상한 소리를 하러 그날 거기 나오셔야 돼. 안 나오면 안 막아지. 저 혼자서 열심히만 막아진다면 제가 하겠어요. 그러나 이 숫자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은 저 높은 건물에서나 드론에서 내려다보고 아 여기 몇 명 모였구나. 키우 축제는 5,000명 모였는데 TV에서는 5만 명 모였다고 거짓말 합니다. 우리가 10만 명, 15만 명 모였대. 여기서 한 1만 명, 2만 명 모였다고 거짓말을 해요. TV에서는. 근데 그 말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들이. 왜? 정치인들은 숫자가 생명이거든. 그래서 오 여기 많이 모였네. 우리가 입법 통과시켰다가는 다음이 없겠다. 겁을 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다보기 위해서는 옆으로 조금 더 퍼진 사람이 좀 유리해요. 위에서 잘 보이니까. 하여튼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기서 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면 서울 시청 앞에 올 수 있거든요. BMW라고 버스 메트로 워킹으로 서울시청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오면 돼요. 하루만. 1년에 딱 한 번만. 나오실 거죠? 네, 안 나오신다고? 나올 때까지 내 계속 할 거라니까. 그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가정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6월 1일은 시청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와고 이상한 소리만 잔뜩 했는데 이제부터 안 이상한 소리 성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성별을 바꾸어서 사는 것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 말은 도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저 말은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아주 역겹다. 이 똑같은 토에바, 가정하다는 말을 어디 쓰냐면 우상숭배와 인신제사,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거기에 토에바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옆에 남편으로 한번 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행동하는 걸 이야기해요. 레위기 18장 22절 남성끼리 동침하는 거 가정하다, 토해봐라 그랬습니다. 둘 다 가정하다 말은 위에 있는 남자나 밑에 있는 남자나 둘 다 마찬가지란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즉 천국 못 갑니다. 동성애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이걸 우리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동성애 나쁜 거예요? 아 그거 나쁘죠. 잘 걸렸다. 고발하면 벌금 500만 원 이상.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설교에서 나갔어요. 유튜브에서 10만 명이 듣고 10만 명이 집단 소송하면 얼마예요? 5천억. 그거 내고 또 설교할 목사가 있을까요? 그거 내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역차별법을.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을 하면서 지쳐요. 정말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저 실학 박사인가 아시죠? 설교학 전공이에요. 나 설교하고 싶어. 그리고 목사들 앞에, 신앙생 앞에 설교 가르치고 싶어. 근데 왜 이런 거 하고 다녀야 되죠? 안 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하는 분들 다 서울대 나왔고 박사들이고 교수이고 의사들이고 변호사, 법학 박사 이런 분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게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치지 않게.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저절로 제 쓰는 용어가 거칠어지고 말투가 사나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 있는 기도 제목 보시고 한번 소리내서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이단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대부분이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방침을 철회하게 하소서. 대부분이 동성 커플 건보료 자격 취소하게 하소서. 전국의 학생 인권 조례가 모두 폐지되게 하소서. 문란한 교과서와 책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전국의 동성애 퀴어 축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심각한 현실을 알게 하옵소서.